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제주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의 반영이 필요한 핵심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기자, 부남철 3다일보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계엄 사태로 시작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조기 대선이다 보니 선거운동이나 준비 기간도 짧았고 각종 논란도 많았던 선거였습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입니다. 득표율 49.4%, 과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총론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선거의 결과는 그 내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택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그 내란 심판 프레임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일당 독재를 막아야 한다는 이 두 가지 프레임을 놓고 치열한 이렇게 대결 양상을 보였지만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좀 내란 심판에 더 무게를 두고 아마 선택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선거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당연하고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진 결과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결정적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좀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시작으로 해갖고 일단 그 내란 우두머리 책임을 지고 현직 대통령의 그 사상 첫 법원에 기소되는 사태, 그리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과 위법성을 인정받아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이런 결과에 따라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심판과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쩌면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소속되었던 당명과 똑같이 해서 이번 선거에 치렀다는 게 오히려 더 아이러니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선거 전에 있어 갖고는 또 다른 변수가 여러 가지 있으면서 약간 좀 치열한 대결 양상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은 그 내란 심판에 선택의 무게를 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은 됐지만 과반의 득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점은 아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아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번 선거가 대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회복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이란 말을 쓰듯이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선거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빨리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중요하지만 아쉬운 점은 조기 대선 빨리 급하게 치러지다 보니까 정책 검증보다는 좀 감정적 대결, 정치적 대결 구도가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좀 아쉬운 부분이겠지만 이제 선거 전에 또는 최종 마지막에 이제 예측이 나왔을 때는 50%를 넘은 것까지도 나왔어서 과반을 넘지 않겠나 했지만 결국엔 49.4%가 나와서 과반을 차지 못했다라는 점은 이재명 대통령은 아쉽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은 역시 견제와 균형을 잡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이제 살아있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가 빨리 이제 해야 될 게 아직도 민주주의 질서 회복 그리고 사회 통합 그리고 경제 회복 이 부분을 빨리 이뤄내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좀 정상
민주화되는 길을 빨리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에서 더 높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54.76%, 과반을 넘겼습니다. 제주도 내 43개 읍면동에서는 단 한 곳을 제외한 42곳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유독 진 곳 한 곳이 이제 제2공항 추진지 이제 성산이었는데 제주 개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제주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완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전 지역에서 아주 무난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 제주도 선거만 봤을 경우에는 참패 중에 참패다 이렇게 봅니다. 전국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0%를 약간 넘었지 않습니까? 41.2%를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34.8%에 그쳤다. 또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전국 선거에서는 8.2%, 한 자릿수 차이가 났는데 제주에서는 20%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로 이렇게 났는데 저는 딱 보니까 아마 2 이상 8대2까지도 차이 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선거 전의 양상, 그간의 흐름들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그래서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좀 아무튼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에 19대 대선, 그다음에 20대 대선에 의해서 대선만 3회 연속 승리했다. 네. 여기에 저는 굉장히 의미를 합니다. 특히 그 전에 그 19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탄핵에 따른 이 대선이었는데 이때도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높은 이렇게 득표를 보였고요. 지난 바로 직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제주 지역만큼은 다시 민주당이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과반의 득표를 이렇게 했고요. 이번도 역시 과반의 득표를 이렇게 함으로써 제주에서는 민주당의 강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국민의힘은 뭔가 이거 당 조직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 이렇게 득표를 했다. 이건 좀 아마 도당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했지만 제주 지역 43개 읍면동 저도 한번 싹 이렇게 스크린을 해보니까 동지역 이런 데서도 보니까 거의 원사이드하게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약간 격차를 벌리면서 이렇게 앞서 나갔는데 유독 43개 중에 딱 한 곳, 성산읍 지역만 이렇게 좀 약간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1위로 차지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산읍 지역 내에서만큼은 제2공항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약간 높다는 것을 이렇게 좀 대선 결과로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거 결과 분석이야 윤 대표께서 해주셨고 그 결과가 앞으로 제주 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번에 아까 성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현안 사업에 따른 지역의 이의 또는 갈등 조정이야말로 체감 정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는 분명하게 표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점을 느꼈겠죠. 그걸 못 느꼈다면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제주 정가에서 좀 과격한 단어지만 퇴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도 성산에서의 패배 또 국민의힘은 42개 선거구에서의 패배 결론적으로는 이겼지만 양당 모두가 제주도민의 표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서 민감하게 좀 캐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사실 연장선상에서 제주에서 선거운동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좀 다소 좀 비교가 되지 않았나 이런 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뭔가 좀 이벤트나 규모를 자랑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좀 조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주도 의회만 놓고 봤을 때도 지역구는 국민의힘이 7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해당 지역구에서조차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누구나 아마 유권자들은 다 느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기 대선 전 과정을 이렇게 좀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열정적 선거 운동을 펼쳤다. 네. 선거 캠페인 하나하나에 굉장히 좀 정성이 들어가 있고 뭔가 발로 뛰는 느낌을 네. 보여줬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만 계속 연출했다. 이게 굉장히 유권자들로부터 실망감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그 득표율 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제주도에서만 왜 20%포인트나 차이 나게끔 참패를 했는가. 전국에서는 참패란 단어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지역성이 그렇게 뭐 어느 특정 정당으로 굉장히 강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격차가 났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몇 가지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다면 일단 뭐 거리 유세에서부터도 느낌의 차이가 컸다. 민주당에서는 도의원들까지 전부 총력적으로 나서갖고 SNS 인증을 올리면서까지도 아주 열띤 거리 유세를 펼친 반면에 그 국민의힘은 거리 유세 자체도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 이렇게 진행됐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설정 면에서도 원래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사람과 2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쪽에서가 굉장히 도전적 프레임을 이렇게 제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았다. 그래서 선거의 이슈와 쟁점을 전혀 만들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로 저는 꼽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권자에게 호소력도 없었다. 하다못해 사전 투표가 시작된다면 우리가 그 언론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정치 분야에서 취재하다 보면 의례적으로 나오는 게 사전 투표 전날 뭡니까? 각 정당에서 저 사전 투표가 개시됨에 따라서 유권자에게 전하는 호소문이라도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또 왜 우리 정당을 찍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는 이런 호소문이라도 하나 발표하는데 민주당은 굉장히 SNS나 뭘 통해서 이거 열심히 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각 언론에 보낸 이 호소문 입장 자체도 없다. 또 본 투표 전날도 이게 없다. 너무 아주 굉장히 좀 전례 없는 홍보 부실이다. 이거는 저기 했고요. 그 다음에 논평, 성명 아마 손에 꼽을 정도로 발표된 게 거의 없고요. 뭔가 상대 정당의 정책, 공약을 갖고 비판하거나 문제 제기하거나 뭔가 좀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논평 성명도 전혀 없었다. 좀 이러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쟁점 없는 선거, 이슈 없는 선거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거의 뭐 원사이드하게 민주당 주도의 선거로 이렇게 그 흐름은 완전히 넘어갔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보면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빨리 왔다 갔고 김문수 후보는 언제 올지 좀 논란도 있었다가 결국에 뭐 본 투표 전날 왔다 가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부터 벌써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임하는 자세를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이 도의회에서 7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면 전혀 존재감이 없었다. 이 부분은 정책 주도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대중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체계 자체도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이슈에 대한 선제적 개입이 실패했다. 하다못해 제2공항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제주 4.3이 문제가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거기서 도당 입장에서는 아예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가든지 이런 선제적 개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은 흘러가라. 가는 대로 가겠다.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와 함께 이게 도의회 의원들이 그동안에 했던 역할에 대해서 도민들이 또 판단을 내렸다고 저는 보는 게 도의회에서 견제자로서의 상징적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표마저도 이탈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게 좀 국민의힘에는 이 말이 진짜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지역 여론 형성에 거의 존재감이 없는 정당이 돼버렸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진짜 환골탈퇴하는 계기가 되지 않는 한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우려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번 대선은 단순히 이번 선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의 시작이다. 이런 관점이 상당합니다. 도지사 출마 후보군에서부터
지방 의원까지 변화 내지는 물갈이에 대한 예상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마 이번 대선의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의 영향은 아마 클 거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역대 선거에서 다 그렇습니다. 대선 끝난 후에 치러진 지방선거 이렇게 보면 2018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1년 후인 2018년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보면 민주당이 전국에서 17개 중에 14곳에서 승리를 합니다. 거의 압승을 거뒀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물론 3개월 후에 선거를 했는데 전국 17개 중에 국민의힘이 12곳에서 이렇게 승리를 합니다. 좀 이렇게 거의 대세가 지금 바뀌었죠.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2년 정도 있으면 중간 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이 두 가지 저울추 중에 아마 2년 정도가 경과했다면 중간 평가에 저울추가 약간 힘이 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1년 정도 지날 때는 그래도 새 정부에 약간 힘을 실어줘야 된다. 좀 이런 게 좀 많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마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몇 가지 좀 변수가 있는데, 중앙 단위에서는 좀 1년 후까지, 1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그 다음에 2018년과 그 다음에 코로나 19 때 총선, 이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 선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거의 민주당에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내년 6월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마 굉장히 좀 좋게 나온다면 아마 선거에는 큰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반대로 지지율도 그렇지 못하고 뭔가 정책의 실패, 또 약간 실책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약간 좀 어려운 선거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중앙 권력을 민주당이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영훈 지사가 내년에 재선에 도전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 내부 경선부터 엄청나게 치열하게 치러질 것이다. 벌써부터 하마평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 내부 경선이 오히려 본선 승리를 결정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모아지고, 국민의힘은 이제 아까 윤 대표께서는 2년의 중간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국민의힘은 내세울 건 이재명 정부 견제론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내세워서 이제 어떻게든 자신들의 존재감을 회복하려고 할 텐데, 문제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인물이 지금 존재하느냐라는 부분. 만약에 없다면 지역 기반과 외연 확장력을 갖춘 후보를 과연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국민의힘의 선거 부분이 될 거고, 도의회가 오히려 저는 더 이제 복잡해질 부분이다. 이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문제까지 맞물려 있지만 그거는 별개로 하고, 지금 현재로 보더라도 지금 도의회 구성이 다선 중심으로 돼 있고 조금 연령대가 조금 높아져 있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행정 감시력, 그러니까 행정에 지금 거수기가 돼버린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물갈이 요구가 강해질 텐데, 지금 현역 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관심이 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예요. 1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외국과의 관계, 외교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주의 지방선거가 조금 어떠한 조직적인 문화, 그런 괜당 문화라기보다는 오히려 혁신 쪽으로 좀 치우쳐 갈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예측까지도 해봅니다. 원래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공천 향방이 앞으로 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라는 거는 좀 쉽게 전망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현재 현직 도지사 오영훈 지사가 있고, 또 전현직 국회의원에서도 약간 하마평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 내년에 더불어민주당 도지사의 공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오영훈 지사로 뭐 이번 초선이기 때문에 뭐 저기 한 번 더 재선의 기회를 이렇게 부여하면서 이렇게 추대 형식으로 될 것인가, 이게 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마음이 아마 어떻게 좀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것도 약간의 변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면 저는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약간 후보군의 그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늦어도 연말, 왜냐하면 연말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 공직자 사퇴 기한이 내년 뭐 1월이기 때문에 저기 뭐냐 최소한 그 연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출마 준비 저 후보군들이 이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변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입니다. 뭐 빠르면 이번 8월 중에 주민투표 성사 여부에 따라서 이거 뭐 윤곽이 나타나겠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도입되는 걸로 좀 주민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실시가 된다면, 아마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확정된다면 일단 전면적 재편이 일단 불가피하다. 현재 그 45명인 도의원 정수는 한 20명 내외로 아마 줄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대신 만약 3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3개 기초자치단체의 이회가 이렇게 구성되고, 각 이회별로 아마 7명에서 한 10명까지의 기초의원들을 다시 뽑는 걸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이러한 변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변수는 뭐냐면, 교육기원 정수 5명, 지금 일몰제로 해서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기원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 5명의 정수를 일반 의원으로 이렇게 증원시켜 줄 것인가, 이 여부, 이것도 뭐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약간 여유 있게 지역구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부남철 국장이 아까 제기했던 그 물갈이론과 관련해서 이게 아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지금 다선 의원들이 많은 관계로 이걸 그대로 기존 그 아마 그 다선 의원들의 그 프리미엄을 그대로 인정해서 공천을 그렇게 가져나갈 것인지, 아니면 정치 신인에게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정치 신인인 같은 경우에는 뭐 공천 경쟁에서 일단 약간 가산점을 좀 넉넉히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경쟁을 붙인다면 이외의 물갈이,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부분에 덧붙여서 그냥 좀 웃긴 얘기지만, 아까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던 이번 선거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앱에까지 출석부를 찍으면서까지 했다는 건 그만큼 공천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운동도 더더욱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투표율,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이제 제주 현안 추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자체 분석한 결과 후보에게 요청한 전략과제 20개 가운데 16개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도 구성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제주 현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듯이 지금 대선에서 나왔던 각종 그 약속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걸 잘 꿰어서 좀 국정 과제 목록에 이렇게 반영시켜야 뭔가 이제 앞으로 우리 제주도 현안 해결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주도가 그 전담팀을 구성해서 발빠른 대응에 나섰는데 저는 굉장히 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인데 대선에서 뭔가 약속을 받았던 거는 확실히 국정목록에 반영시키고 또 약속을 약속을 받지 못했던 그 현안에 대해서는 좀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선별해서 좀 약간 그 정부를 좀 설득하고 앞으로 한 뭐 100일 이내에 국정과제가 아마 새 정부 차원에서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빠르게 이렇게 대응해서 이걸 좀 반영시키려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난 대선 과정에 공약의 그 성과, 원래 대선이라는 것이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현안 해결을 위한 좀 기회의 장 아닙니까? 네.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주도는 각 후보 진영과 정당의 그 건의안
20개 전략 과제 중에 16개를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는 뭐 16개가 맞냐 이렇게 좀 봅니다.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요. 그 한 개가 기초자치단체, 그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시설, 행정시를 그 기초자치단체로 이렇게 설치하는 이 공약이 우리 제주도의 확실한 공약 아니냐 생각하고요. 그럼 나머지 15개는 뭐냐? 물론 건강주치도 뭐 있습니다만은 좀 건강주치가 제주도에서 먼저 제안하고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전국 공통 공약인 것처럼 다 명시됐거든요. 그 최소한 이게 제주 공약이라고 한다면 전국 공통 공약이라고 명시하더라도 이건 제주도에서 처음 제안한 정책이기 때문에 관로해서 뭐 제주도에서 시범지 시행을 한다라고 약간 살짝 그 이렇게 좀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없으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제주도 공약인지 전국 공약, 공통 공약 아닌가? 또 이거 아이디어가 건강주치 아이디어가 우리 이재명 후보의 아이디어, 민주당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다 인식하지 이게 제주도의 뭘로 볼 수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제가 조금 아쉽게 좀 생각합니다. 뭐 공약이란 건 정확하게 문서로 돼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후보가 제주에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뭐 제주 4.3, 그다음에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전환 말고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이면 아까 윤 대표 말씀대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20개에서 16개가 되든 하나가 되든 2개가 되든 상관없이 진짜 제주도가 필요로 한 부분을 공약에 반영시켰느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제주도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요청을 하는 입장이 아닌 협상의 주체가 돼야 된다. 즉 제주도의 3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이제는 여당 국회의원이 됐고 또 이제 선수들도 웬만큼 돼 있고 지사도 국회의원을 했었고 지사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뭐 지난 각한역이지만 후보 비서실장도 했었고 그런 인연들이 있다면 이제는 협상의 주체로서 제주도가 갖고 와야 돼. 그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건 오영훈 지사가 이번에 대선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은 다 갖춰졌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이제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되었고 또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또 도의회도 마찬가지 절대적 다수 의석이 민주당이고 그럼 민주당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이제는 뭐 정부를 설득하면서 정당이 달라서 이제 뭐 말이 안 통한다라든지 뭔가 설득이 안 된다 이 핑계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번 국정 과제할 때부터 뭔가 좀 그래도 이제 그 오영훈 지사도 임기가 한 1년 이제 남짓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좀 성과적으로 이제 보여줘야 될 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지사의 정치력이 빛을 발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 가장 급한 것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주민투표입니다. 내년 7월 출범에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달 중에는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 하고 이어서 8월에는 실제 주민투표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제주도의 계산입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이 빡빡한데 가능할까요? 일단 그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이렇게 포함됐다 해서 우리 제주도정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데 그 아까 사회자께서 얘기했듯이 이 문제는 이 공약이 정말 효용 가치가 있으려면 즉시적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의 즉시적 결단. 그렇지 않으면 이 공약이 공약집에 있는데 바로 2달 후 되면 8월만 되면 이 공약이 있으나 마나한 공약, 기록만 남겨 있는 공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시간이 가장 촉박하다. 근데 과제가 있다. 아까 그 8월을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제시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될 그 마지노선을 8월로 본다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금 공석이다. 그래서 지금 새로 인선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거쳐서 인사를 하려면 최소 한 달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아주 뭐 속전속결로 빨리 이렇게 한다면 뭐 그 전에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한 달 그러잖아요. 그럼 행안부 장관은 뭐 그 임명되자마자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전국의 모든 저기 식판 현안 다 차치하고 제주도 주민투표가 최우선 1번으로 해서 이것부터 바로 요구를 해 들어간다면 저기 뭐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즉시적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든 새로 임명되는 행안부 장관이 내리든 이거는 바로 이제는 한두 달 내에 모든 걸 빨리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라는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이번에 그 국정감사 전에 국회에서 아마 법률안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이게 지금 위성군 의원이 제출한 그 3개 기초자치단체 그 법률안이 있고 또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한규 의원이 그 제출한 발의한 두 개 그 기초자치 설치안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또 두 번째 관건으로 남습니다. 또 이 법률안과 관련해서 뭐 지금 뭐 그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또 도민의 공론화 결과가 세계 기초자치단체 안이 권고안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그 김한규 의원은 또 제주시를 두 개로 쪼개는 것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개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가자면서 별도의 법안을 했거든요. 근데 김한규 의원이 지금 제주도에서 포지션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아닙니까? 이번 뭐 대선에서도 가장 좀 제주 지역에서는 좀 상임 선대위원장이었고 좀 그런데 김한규 의원이 자진해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해서 세계 안으로 갑시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좀 이것도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호백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오영훈 지사는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 문제와 관련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아까 말씀하신 김한규 의원을 설득을 해서 철회를 하고 자기의 구상대로 가고 싶다면 철회를 하고 행안부 장관의 제주 이 현안에 대해서 제주 출신이 가든 아니면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가서 이 부분을 빨리 패스를 시켜주지 않고 이게 7월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물리적으로 8월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서 오영훈 지사의 정치적 승부수를 어떻게 던질 것이냐. 저는 그게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아까 김한규 의원이 말했던 쪼개기 금지법. 이 당내에서도 있고 지금 다른 외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넘길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지사가 이달 6월 내로 빨리 해결해야 될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될 마지막 하나의 카드가 하나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결론은 뭐 두 가지죠. 하나는 빨리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하는 거, 6, 7월 중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기초자치단체 법률안 3개와 2개가 있는데 이걸 뭐 3개로 빨리 통일시켜주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아마 저기 기초자치단체 이거 추진에 아마 승부수 띄우기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김한규 의원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쪼개기 금지법을 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쉽게 철회할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은 저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 지사의 정치적 이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느냐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모으는 게 제주 제2공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공항에는 이 공항과 관련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그 진행 중인 것처럼 행정 절차에 있어 갖고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라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현재 환경영향 평가 절차가 이미 착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리거나 이런 일은 아마 없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금 그 대선 그 바로 직전에 그 무산됐던 환경
환경 영향 평가 그 협의회 아마 이거 그 가동이 아마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합니다. 다만 좀 변수가 좀 있다면 이번 좀 대선 보면서 저도 약간 깜짝 놀랐었던 게 그 시민사회단체 연대 회의에서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그 12대 정책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질의를 했는데 답변한 거 보니까 그 제2공항과 관련해서 제2공항 건설 계획 그 도민 결정권 실현이라는 도민 결정권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도민 결정권 실현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그 질문을 던졌더니 국민의힘에서는 뭐 후보자가 직접 답한 게 아니라 제주도당 차원에서 답변이라고 하면서 국책 사업에 대한 과도한 관여다. 이걸 이유로 해서 도민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과도한 관여다 하면서 이렇게 반대의 입장을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입장으로 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걸 수용하겠다 했거든요. 도민결정권을. 그래서 저도 그럼 도민결정권 이미 환경영향 평가까지 행정 절차가 다 온 상황에서 그럼 도민결정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행사될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영훈 지사는 초지일관 주민투표는 법적으로 불가하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 때 검증하는 걸로 그러면서 제주도 시간을 갖겠다고 이렇게 누누이 말해왔거든요. 그럼 오영훈 지사가 생각하는 로드맵과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로드맵이 약간 틀린 것인가? 저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 제2공항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민주당 제주선대위에서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개하는 내용에 이게 포함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도민 결정권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빌미가 돼서 앞으로 도민 결정권을 어떤 식으로 그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요구가 아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돼버리는 게 이재명 후보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2공항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 이게 결국에는 불확실성과 해석의 여지를 또 남겨버렸다. 그래서 찬성 쪽과 반대 쪽이 지금 같은 문장을 놓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2공항 지금 현 이재명 정부의 입장 아직 장관들이 또 바뀌어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틀에서는 제2공항에 대해서 정책은 간다. 다만 정치적 언급은 않겠다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고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도민 합의라는 문구를 방패 삼아서 조용히 끌고 가서 조용한 추진을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오영훈 지사도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얘기하고 있는 제주도의 시간 또는 이제 환경영향 평가 이런 검증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정부의 입장보다는 정부는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단지 이제는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알아서 판단을 내려봐라 라는 그런 형태의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대선 공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좀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하나는 제주도가 각 정당에 건의했던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 두 개 그 공공기관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이 두 개의 공공기관을 제주 혁신도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다. 이게 굉장히 아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주도 교육청에서 그 제안했던 건데 헌법에 제주 4.3 상생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걸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 이제 국정 과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제주도와 도의 역할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역할. 이제는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제주도와 도의회만 맡길 게 아니라 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번 유권자에게 전폭적 지지를 받은 만큼 그거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국정과제 수립할 때 제주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속담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새 시대, 새 체제, 그리고 새 인재 등 새로운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정부도 바뀌겠지만 제주도 정도 형식과 틀을 바꿔서 제주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를 설득하고 또 협상도 하고 그러면서 제주도의 지금 어려운 시기를 빨리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제주가 마주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이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방 정부 그리고 지방 정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